안녕하세요. 저는 아는선 그리고 노행선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Q&A를 혼자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편은 월에 관한 Q&A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월을 왜 가게 되었나요? 저는 사실 해외라는 곳은 돈이 무조건 많이 있는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도중에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목돈만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가 도전해볼 만하겠다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는 사실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가족들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 처음 인생 첫 독립을 해외에서 친구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뚝 떨어진다면 내가 과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모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워홀을 결심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되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이런 저의 모험심들이 워홀을 결심하는데 더 막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워홀을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왜 캐나다를 가게 되었나요? 사실 저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호주, 그 다음 캐나다, 그 다음 영국. 왜 이 세 가지였냐면 뭔가 가장 친숙한, 저에게 그나마 제일 친숙했던 그런 나라들이었고요. 호주는 일단 워홀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신청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옵션을 가장 마지막에 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랑 영국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캐나다보다 조금 더 빡세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영국은 1년에 2번 추첨을 하고요. 캐나다는 매년 초에 이제 그 오픈을 해놓으면 이제 거기서 주기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뽑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영국을 그러면 한번 먼저 넣어보자. 그래서 영국이 안 되면 캐나다까지 안 되면 호주를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넣었는데 1월이었나? 그때 이제 거절 메일을 받게 되었고요. 그냥 이거 랜덤 추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7월이었나? 그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더 넣어볼까 하다가 7월까지 영국만 마냥 보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캐나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1월인가 넣었는데 넣은 지 한 달인가 2달 만에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캐나다를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 떨어졌다면 호주를 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 선택 이유. 저는 지금 밴쿠버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밴쿠버가 여기 있으면 말 그대로 섬이에요.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 밴쿠버 옆에 있는 기다란 작은 섬입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영주권 생각 없이 이왕 해외 나가는 거면 그냥 한국인이 좀 적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한국인 비율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조금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주권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사는 곳이 섬 도시고 외곽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밴쿠버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섬도 밴쿠버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로 똑같이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캐나다 오기 전 비용. 5홀 비자로 캐나다를 오려면 비자 신청비도 있고 신체 검사비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드는데요. 그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때가 20만 8천 원, 비자 신청비 33만 2,746원, 항공권 112만 2,200원, 임시 숙소로 백패커스를 잡았는데 하루에 한 3만 원 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여유롭게 집을 구하고 싶어서 3주였나 4주를 예약을 했었는데 세금이랑 이것저것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104만 4,938원.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화재보험에서 그 워홀러들을 위한 1년짜리 비자를 들었는데 이게 1년에 총 29만 2천 원. 이거는 일시불로 납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집은 어떻게 구했나요? 저는 지금 이 집에서 거의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다르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룸렌트로 집주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제 방과 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과 주방만 쉐어를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달에 950불씩 하나로 치면은 95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을 내고 있어요. 집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키지지, Used Canada, 마켓플레이스 뭐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마켓플레이스는 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하단에 카테고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 와서 해외 지역으로 그 핸드폰 변경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딱 뜨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당근마켓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고 집도 사고 팔 수 있고 차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한 달도 조금 안 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쭉 한 번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일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대놓고 겪은 적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2주째인가 그때 밴쿠버로 한 1박 2일 여행을 갔었거든요. 백패커스에서 살 때였는데 그때 거기에 한국인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밴쿠버에 단기로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랑 밤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이제 남정네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고 저희는 그냥 이제 저희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그 무리 중에 한 명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눈을 찢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근데 이게 되게 순식간에 이렇게 확 이렇게 지나간 거여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정네들 그 무리한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이씨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죠. 그거 말고는 약간 마트 같은 데서 캐셔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제 앞에 그리고 백인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백인 손님이랑은 뭐 Hi, how are you? 이러면서 되게 스몰톡 엄청 하고 막 그러고 계산하고 보냈는데 제가 딱 가면은 뭔가 그냥 바로 표정 딱 굳어주고 하이도 안 하고 뭐 how are you 이런 것도 안 하고 하이조차도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뭐지? 왜 안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영어를 못하게 생겼나? 아니면은 뭐 나랑 말 섞기 싫은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그냥 착각인 건가? 뭔가 싶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로, 씨, 뭐야? 그럼 나도 하이 안 해? 그다음부터 그 마트 갈 때마다 그 직원 있으면 저도 하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저도 카드 띡 하고 계산하고 그냥 가죠, 저도. 그 다음 질문은, 워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워를 결심했을 때 대부분 워 유튜버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목표를 꼭 정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워를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영어였어요. 돈은 뭐 내가 언제든지 어떤 알바를 하든 카페에서 일을 하든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영어를 한번 꼭 배워보자 그거였고 두 번째가 여행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여행, 돈이었는데 영어는 사실 제가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생존 영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정말 여기 1년 넘게 산 거 치고는 영어 정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처음 했을 때 기록을 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이것만 계속하고 말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보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생각보다 꽤 여기저기 조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만큼 막 여행을 막 여기저기 엄청 많이 가보지는 못한 것 같고 한국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다 여행을 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돈도 지금까지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 시급이 높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은 지금 굉장히 많이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혼자 밥을 해먹다 보니까 요리 실력도 늘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를 하고 딱 먹었는데 엄마가 해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엄마 딸이구나 라는 걸 느꼈죠. 다음 질문. 얻은 게 있으면 후회하는 것도 있나요? 후회하는 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정말 굳이 하나 뽑자면 1년이라도 좀 더 빨리 올 걸 하는 그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얼 하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냐면 강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오열하고 울고불고 당장 다 때려치고 내일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강아지가 많이 괜찮아졌는데
정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강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하고. 근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강아지가 아파서 막, 나 지금 막 다 때려치고 돌아갈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도 여기 한편으로는 이게 다 때려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강아지는 차차 나아졌고 지금은 거의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1년 5월이 끝났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이유와 방법. 5월 지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영주권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생겼고, 그때 일하고 있던 어린이집에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지원을 했고, 지금은 아무 비자 관계없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워홀러들에게 할 말은 무엇인가요? 목표는 최소 한 개라도 딱 정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영어냐, 여행이냐, 돈이냐 이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오시면은 내 앞에 어떤 여러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더 쉽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영어 공부는 최대한 많이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옷을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 근데 정말 옷은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 다니면서 저는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해서 평일에는 맨날 유니폼만 입고요. 주말에 뭐 남자친구 만난다고 해도 그냥 되게 편한 옷 입거나 정말 어쩌다 한번 이제 되게 꾸며서 좀 차려입고 나간다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구제샵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렴한 옷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5월이 보통 1년 비자잖아요. 캐나다는 최근에 이제 바뀌어서 2년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거기 가서 365일을 다 채우고 돌아와야 이거는 5월에 대한 성공이다. 이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쨌든 새로운 하나의 도전을 내가 스스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겠죠. 해외에 나가면 어떤 일이 갑자기 닥치고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이 과정 또한 배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5월 결심할 때 뭐 가서 그냥 너무 힘들고 뭐 돈 떨어지면 그냥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사실 가족들한테도 저 뭐 한 3달 있다 돌아올지도 몰라요. 1년 다 안 채우고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떠났었거든요. 정말 저는 세상에 어떤 경험이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이거는 다 나한테 나중에 좋은 경험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나 갔다가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다 포기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더라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해보십시오. 네, Q&A 1탄은 여기까지고요. 워홀러분들에게 이 Q&A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